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은 6월의 초여름 밤인데요. 오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후덥지근하고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장마가 별 피해 없이 지나가야 될 텐데 좀 걱정이네요. 유튜브를 통해 처음 인사드리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의 좋은 글귀나 아니면 제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려는 공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도 얻고 가시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시고 종종 제 책방에도 자주 들러주십시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미국의 나다니엘 호손 작가님의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입니다. 짧은 단편 소설인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다들 학창시절에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 읽어보셨겠죠? 저도 역시나 학창시절에 처음 읽은 소설입니다. 그때는 물론 이 소설이 가지는 그 함의에 대해서 지금만큼 별로 깨달음이 없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이 꼭 부가 많다고 명성이 높다고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다고 꼭 그런 것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나온다 생각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 주위 사람들 평범하게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자기 맡은 바 일에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더 들었습니다. 삶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꼭 누구처럼 꼭 성공을 해야 되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유명한 정치인인 이런 사람이 꼭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 인생이 형편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어니스트 역시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니스트의 삶을 보면서 오늘 잠깐이나마 생각을 잠기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큰바위 얼굴, 나다니엘 호손. 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자기네 오두막집 문 앞에 앉아 큰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큰바위 얼굴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햇빛에 비쳐 그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런데 그 큰바위 얼굴이란 대체 무엇인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하나 있었다. 그곳은 넓은 골짜기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 사는 숨바큰 사람들 중에는 가파른 산등서기에 빽빽한 수풀에 둘러싸인 곳에 통나무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골짜기로 내리뻗은 비탈이나 평지의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지으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다른 곳에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급류를 이용해 방직 공정의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아무튼 이 골짜기에는 주민들도 많고 사는 모양새도 가지각색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
큰바위 얼굴에 대해 어떤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위대한 자연 현상에 대해 유난히 감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큰바위 얼굴은 자연의 장엄한 장난으로 빚어진 작품이었다. 그것은 사실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절벽 위에 얹어진 몇 개의 바위돌이었다. 마치 타이탄 같은 엄청난 거인이 절벽에 자신의 얼굴을 조각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널찍한 아치형 머리는 높이가 30여 미터나 되고 게르만 콧날에 넓은 입술. 만약 그 우람한 입술이 열려 말을 한다면 골짜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둥 소리처럼 울릴 것 같았다. 아주 가까이 가보면 그 거대한 얼굴의 형체는 사라지고 커다란 바위들이 마치 폐허에 있는 것처럼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포개져 있는 것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서 바라보면 그 신기한 형상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욱더 사람의 얼굴과 비슷해져 본래의 거룩한 형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희미해질 만큼 멀어지면 큰바위 얼굴은 안개와 구름에 둘러싸여 정말 살아있는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이곳 아이들이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자라나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그 얼굴은 생김이 숭고하고 웅장한 데다 표정이 다정스러워 마치 그 애정 속에 온 인류를 포옹하고도 남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저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이 되는 셈이었다. 이 골짜기의 토지가 기름진 곳도 언제나 구름을 찬란하게 꾸미고 정다움을 햇빛 속에 펼치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 자비로운 표정의 얼굴 덕분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여기서 아이는 말했다. 그때 그 타이탄 같은 얼굴이 그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주는 것만 같았다. 저 큰바위 얼굴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친절해 보이니 목소리도 틀림없이 듣기 좋을 거예요. 만약 제가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 그를 무척 좋아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예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저것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란다. 어떤 예언인데요, 엄마? 어서 그 이야기 좀 해줘요. 어니스트는 그 어머니를 졸랐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 역시 어니스트보다 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옛날에 이 골짜기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 조상들에 의하면 그 이야기를 맨 처음 들려준 것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의 도랑거림, 나무끝을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이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의 요지는 어느 땐가 장차 이 골짜기 근처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고상한 인물이 될 운명을 타고날 것이며 어른이 되면서 점점 얼굴이 큰바위 얼굴을 닮아간다는 것이었다. 아직도 많은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아주 열렬한 희망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오래된 예언을 믿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믿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려왔지만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 예언은 그저 허황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어니스트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제가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어요.
애정이 많고 생각이 깊은 어니스트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커다란 소망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뒤 어니스트는 언제나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 큰바위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오두막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그의 조그마한 손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행복하면서도 가끔 생각에 잠기곤 하는 아이에서 점점 부드럽고 조용하고 겸손한 소년으로 자라났다. 곁에서 일을 하느라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유명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소년들보다 더 총명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어니스트에게는 선생님이 없었다. 선생님이 있다면 바로 저 큰바위 얼굴뿐이었다. 어니스트는 하루의 일을 끝내고 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곤 했다. 그러면 그 큰바위 얼굴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신이 보내는 존경의 눈빛에 응답하여 친절과 격려의 미소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 큰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에게만 더 친절하게 비칠 리는 없다. 그렇다고 어린 어니스트의 생각이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 사실 믿음이 깊고 순진한 그의 마음은 그 맑은 심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만이 유독 두터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무렵 그 분지 일대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것처럼 큰바위 얼굴과 닮은 위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러 해 전에 한 젊은이가 이 골짜기를 떠나 멀리 떨어진 어떤 항구로 가서 돈을 좀 벌어 가기를 냈다. 그의 이름은 본명인지 아니면 그의 습관과 성공으로부터 얻어진 별명인지 알 수 없으나 게더 골드, 황금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었다. 어쨌든 그 젊은이는 빈틈없고 민첩한 데다 하늘이 주신 비상한 재능, 즉 사람들이 흔히 재수라고 부르는 행운 덕분에 대단한 거상이 되었고 수많은 선박을 소유하게 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오로지 산더미같이 재산을 축적한 이 사람에게 한 무더기에 불을 더 얹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북쪽의 추운 지방에서는 그에게 모피를 보냈다. 열대의 아프리카에서는 그를 위해 강에 있는 사금을 채취했고 산림에서는 거대한 코끼리의 상아를 수집했다. 동방에서는 그에게 값진 숄과 향료, 차, 광채나는 다이아몬드와 순백으로 빛나는 커다란 진주를 보내왔다. 땅에 뒤질세라 바다에서는 거대한 고래를 바쳤는데 게더골드는 그 기름을 팔아 이익을 냈다. 본래의 상품이 무엇이든 게더골드의 손이 닿기만 하면 그것은 황금이 되었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처럼 그의 손가락이 닿기만 하면 무엇이든 즉시 번쩍거리고 노란빛을 띠면서 황금으로 변하거나 동전 무더기가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재산을 계산하는 데만도 오랜 시일이 걸릴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자기 같은 백만장자가 살기에 적합한 궁궐 같은 집을 짓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유능한 목수를 보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이 골짜기 일대에는 게도골드야말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언 속의 인물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얼굴 생김이 큰바위 얼굴 그대로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지금까지 그의 아버지가 살던 초라한 농가터에 마치 요술로 만들어진 것처럼 웅장한 건물이 세워진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소문이 거짓없는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대리석으로 된 외백은 눈이 부시도록 희어 마치 게더골드가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재주를 선물로 받기 이전인 어린 시절에 눈으로 빚어 만든 볼품없는 집처럼 건물 전체가 햇빛 속에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그 건물에는 높은 기둥으로 받쳐진 화려한 장식의 현관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들여온 알록달록한 나무로 만든 높은 문에 은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으리으리한 각방의 창문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하나의 거대한 판유리로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투명하고 깨끗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저택의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집에서는 쇠나 구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 집에서는 은이나 금이라는 것과 특히 게리골드의 침실은 너무 반짝거려 보통 사람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라는 그럴싸한 소문이 돌았다. 드디어 저택이 완성되자 가구상들이 어마어마한 가구들을 실어왔다. 그리고 게더골드의 선발대인 한 무리의 흑인과 백인 하인들이 도착했다. 정작 당사자인 게더골드는 해가 질 무렵에나 도착할 예정이었다. 어니스트는 예언이 말하는 위대하고 고귀한 인물이 드디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설레었다. 어니스트는 어린 마음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게더골드가 곧 자선의 천사가 되어 큰바위 얼굴의 미소처럼 너그럽고 자비롭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니스트는 믿음과 희망에 가득 차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며 이제 상등성이에 있는 경이로운 모습과 똑같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그는 늘 하듯 큰바위 얼굴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아 줄 것이라 상상하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빠르게 달려오는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야, 오신다! 게더골드가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외쳤다. 위대한 게더골드 씨가 오셨다! 길모퉁이를 돌아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속력을 내어 달려왔다. 마차 안에서 밖으로 조금 얼굴을 내민 것은 조그마한 늙은이였다. 그의 피부는 마치 자신의 마이다스 손으로 빚어 만든 것처럼 누른 빛이었다. 이마는 좁고 작았다. 매서운 눈가에는 쭈글쭈글한 잔주름이 잡혔으며 얇은 입술은 꼭 다물고 있어 더욱더 얇게 보였다. 큰바위 얼굴과 똑같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옛날 예언은 사실이다. 마침내 위대한 인물이 우리에게 오셨다! 어니스트는 어리둥절했다.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옛날 사람들이 예언한 얼굴과 똑같다고 믿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 길가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며 멀리서부터 흘러들어온 늙은 거지 한 사람과 어린 거지들이 있었다. 이 불쌍한 거지는 마차가 지나갈 때 손을 내밀어 슬픈 목소리로 구걸을 했다. 누런 손이 엄청난 재물을 긁어모은 바로 그 손. 그 누런 손이 마차 창문 밖으로 손 쑥 나오더니 동전 몇 잎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것으로 볼 때 이 인물을 게더골드라고 부르는 것도 그럴싸하지만 스캐터 코퍼, 동전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굳은 믿음으로 진지하게 외쳤다. 큰바위 얼굴과 똑같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낙심하여 주름살이 많이 잡히고 영악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얼굴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산둥성이를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맑고 빛나는 얼굴이 주위의 안개에 가려져
막 지려는 햇빛을 받고 있었다. 그 형상은 어니스트의 마음을 한없이 즐겁게 했다. 그 후덕한 입술이 무슨 말인가를 그에게 들려주는 것 같았다. 그는 반드시 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는 꼭 올 것이다. 세월은 흘러갔다. 어니스트는 이제 소년이 아니었다. 젊은이가 되었다. 그는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니스트의 일상생활에는 그 일대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유달리 다른 점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도 하루의 일을 마치고 혼자 떨어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명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부지런하고 친절하며 사람이 좋은 데다 자기가 할 일은 어김없이 했으므로 그를 비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이 그의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며 큰바위 얼굴에 나타난 고상한 감정이 이 젊은이의 가슴에 풍성한 애정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어니스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넓고 깊은 인정미를 갖고 있었다. 큰바위 얼굴은 어니스트에게서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었다. 또한 어니스트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경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어니스트 자신도 들판에서 난로가에서 그리고 그가 혼자 깊이 생각에 잠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것보다 더 품격이 높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오래된 예언을 들려주시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순박했다. 그는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왜 그것과 똑같이 생긴 살아있는 사람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게더골드는 죽어 땅에 묻혔다. 이상한 것은 그의 육체이자 영혼이나 마찬가지였던 그 많던 재산이 그의 생전에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다. 죽을 때쯤 그에게는 쭈글쭈글하고 누런 살갗으로 덮인 해골이나 마찬가지인 육체만 남았던 것이다. 그의 황금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제야 그 거덜난 상인의 천박한 얼굴과 산 위에 있는 장엄한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게더골드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이미 그를 존경하지 않았으며 그가 죽은 뒤에는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때는 그가 지은 장엄한 궁전과 관련하여 그의 기억이 떠올려졌는데 그의 집은 오래전에 매년 여름마다 큰바위 얼굴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로 바뀌어 있었다. 그렇게 게더골드는 평판이 나빠진 채로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사라졌고 아직 예언 속의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골짜기 태생으로 아주 오래전에 군대에 들어가 수많은 격전을 거친 끝에 저명한 장군이 된 사람이 있었다. 운명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병영이나 전쟁터에서는 그를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피비린내 나고 천둥과 같은 노인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다. 이 백전의 용사도 이제는 노령과 상처로 몸이 허약해지고 오랫동안 들어왔던 북소리나 나팔소리 등으로 요란한 군대 생활에 넌덜머리가 났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편히 쉬고 싶다는 희망을 발표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골짜기의 사람들은 축포와 공식적인 만찬으로 그 유명한 장군을 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열광적으로 드디어 그 큰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단언했다. 올드 브러드 앤드 썬더의 부관이 그 골짜기를 통과하여 여행을 하다가 그 흡사함의 감탄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장군의 어린 시절 친구들은 그 장군이 어릴 때부터 큰바위 얼굴을 많이 닮았는데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라고 맹세하며 증언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골짜기의 흥분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큰 잔치가 벌어지던 날, 어니스트는 골짜기 사람들과 함께 일을 멈추고 향연이 벌어지는 숲으로 갔다. 그가 다가가자 배틀브라스트 목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그들 앞에 놓인 좋은 것들과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지킨 그 유명한 친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있었다. 식탁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트여있는 동쪽 숲 사이로 멀리 큰 바위 얼굴이 보였다. 워싱턴 가문의 유품인 장군의 의자 위에는 초록빛 나무가지와 풍성하게 엮은 월계수아치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나라의 국기가 펼쳐 있었다. 어니스트는 멀리서라도 그 유명한 손님을 보고 싶어 발꿈치를 치켜들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축사와 연설, 장군의 입에서 흘러나올 답사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식탁 주위로 몰려들었고 군대는 호위병의 직책을 다하느라 총검으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밀어댔다. 그 바람에 원래 성품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어니스트는 뒷전으로 밀려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큰바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큰바의 얼굴은 전과 마찬가지로 성실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친구를 대하듯 다정히 어니스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 전쟁 영웅의 얼굴과 멀리 산둥성이의 얼굴을 비교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손에 박은 것처럼 똑같은 얼굴이야. 한 남자가 기뻐 날뛰면서 외쳤다. 영락없이 닮았군. 바로 그 얼굴이야.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밤담하다. 마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가 커다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은걸? 세 번째 사람도 이렇게 외쳤다. 아무렴 당연하지. 장군이야말로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인물일세. 그 세 사람은 함께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소리가 군중에게 전파처럼 퍼져서 수천의 입으로부터 큰 고함 소리를 일으키고 그 고함 소리는 산을 지나 수마일이나 울려 퍼졌다. 그리하여 그것은 마치 큰바의 얼굴이 천둥 같은 숨결로 고함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말들과 전폭적인 영광이 어니스트의 호기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이제야 큰바의 얼굴을 닮은 인물이 나타났구나 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니스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는 인물로 지혜를 전하고 선을 행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리라고 상상했다. 장군이다! 장군이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쉿! 조용히 하시오. 이제 장군이 연설을 할 겁니다. 그 말대로 식탁이 치워지고 박수갈채 속에 장군의 건강을 기원한 축배가 올려진 뒤에 장군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말이 이어졌다. 어니스트는 그를 보았다. 그는 빳빳하게 수놓은 옷깃에 두 개의 번쩍거리는 견장을 달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푸른 월계수 나뭇가지가 얽혀 아치 모양을 이루고 깃발이 그의 이마에 그늘을 들이듯 늘어져 있었다. 그와 동시에 숲이 트인 곳으로 멀리 큰바의 얼굴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장군과 큰바의 얼굴 사이에는 사람들의 증언처럼 정말 닮은 구석이 있었을까? 어니스트는 그런 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수많은 격정과 온갖 통상에 찌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정력이 넘쳐 흐르고 강철 같은 의지가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선량한 지혜와 깊고 넓고 따뜻한 자애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큰바의 얼굴은 준엄한 표정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분명 더 온화한 빛이 있어 그 표정을 녹여내고 있었다. 예언이 말하는 그 인물이 아니다. 어니스트는 그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안개가 먼 산둥성이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바의 얼굴에 장엄하고 위험이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인자하면서도 위험이 있어 마치 거대한 천사가 산속에 앉아 황금과 자주색의 구름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어니스트는 그것을 보면서 입술에 움직임은 없지만 광채가 나면서 미소가 얼굴 전체에 빛나고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어니스트와 큰바의 얼굴 사이를 맴도는 옅은 안개 속에 녹아든 석양 때문이었을 것이다. 큰바의 얼굴은 여전히 어니스트가 바라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듯 희망을 가득 품게 만드는 것이었다. 걱정하지 마라, 어니스트. 큰바의 얼굴은 속삭이듯 말했다. 걱정 마라. 어니스트, 그는 올 것이다. 또다시 평온한 가운데 여러 해가 흘렀다. 어니스트는 아직 자기가 태어난 그 골짜기에 살고 있었고 그도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별로 대단치는 않지만 그의 존재는 차츰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 그는 지금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여전히 순박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껴왔다. 또한 생애의 가장 좋은 시절 대부분을 인류를 위해 뭔가 훌륭한 일을 해보겠다는 거룩한 희망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천사들과 이야기하고 자신도 모르게 천사들의 지혜를 일부 전달받은 것 같았다. 일상생활에서의 그의 고요하고 사려 깊은 자애심은 가는 곳마다 푸른 초원을 만드는 잔잔한 시냇물처럼 보였다. 그 겸손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 세상은 나날이 더 좋아졌다. 그는 자기가 가는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며 이웃에게 항상 축복을 베풀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선교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의 맑고 높고 순박한 사상은 소리 없이 그의 덕행으로 나타나곤 했으며 또한 그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가 토해내는 진리는 듣는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고 새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곤 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 이웃 사람이요. 가까운 친구인 어니스트가 뭔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더구나 어니스트 자신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마치 개울물의 속삭임처럼 그의 입에서는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말해보지 못한 깊은 사상이 술술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냉정을 되찾자 그들은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의 험상궂은 인장과 산 위에 있는 자비로운 얼굴과는 비슷한 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시 어떤 저명한 정치가의 넓은 어깨 위에 큰바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심지어 신문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기사들이 실리기도 했다. 게더골드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와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에서 태어난 그 정치가는 일찍이 이 고장을 떠나 법률과 정치 업무를 해왔다. 그는 부자의 재산과 군인의 칼 대신 오직 한 개의 혀를 가졌을 뿐이었지만 그 혀는 앞에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다. 그는 웅변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무엇을 말하든 청중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런 것도 옳다고 여기고 정당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욱한 안개를 일으켜 대자연의 햇빛을 무색하게 할 수도 있을 지경이었다. 그의 웅변은 때로는 천둥과도 같이 으르렁대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달콤한 음악처럼 속삭이기도 했다. 그것은 사나운 질풍처럼 휘몰아치는가 하면 평화로운 노래이기도 했다.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니지만 그는 혀속에 심장을 지니고 있는 듯하였다.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재주를 이용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혀가 말하는 소리는 각 나라의 정부와 여러 왕들의 조정에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온 세계의 명성을 떨친 뒤 마침내 그의 웅변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설복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추종자들은 그와 큰바의 얼굴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올드 스토니 피즈, 늙은 바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정치 생명에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교황의 경우처럼 본명 이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도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의 동료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그는 자기 고향인 그 골짜기를 방문하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으며 그 지역을 지나는 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유명한 정치가를 맞이하기 위해 성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주 경계선에서부터 기마 행렬이 그를 맞이했고 사람들은 빠짐없이 이를 쉬고 길가에 모여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하였다. 그들 중에는 어니스트도 있었다. 이미 2번이나 실망을 했지만 그는 희망과 믿음에 찬 성격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은 무엇이든 믿으려 하는 사람이었다. 늘 마음이 열려있던 그는 전과 다름없이 쾌활하게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보러 갔다. 말굽소리도 요란하게 기마 행렬이 달려왔다. 하지만 먼지가 어찌나 요란하게 일어났는지 어니스트는 그 올드 스토니 피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제복을 입은 민병대 장교, 의회 의원, 지방판사, 신문 편집인 같은 이웃 유지들은 모두 말을 타고 있었고 수많은 농부들도 좋은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실로 대단한 장관이었다. 특히 기마대 위로 수많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는데 몇 개의 깃발에는 그 유명한 정치가와 큰바의 얼굴이 마치 형제처럼 웃고 있는 커다란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이 믿을만하다면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즐거운 일에는 의뢰 그렇듯 악대 역시 빠지지 않았다. 악대는 커다란 승리의 곡조를 연주하여 온 산에 드높이 울려 메아리치게 만들었다. 하늘을 타고 들려오는 그 황홀한 음악 소리에 골짜기 구석구석에 있는 산머리나 계곡이 모두 이 유명한 손님을 환영하여 목청을 높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악대가 연주하는 감격적인 음악의 우렁찬 메아리가 골짜기에 퍼져 구석구석까지 저명한 손님을 환영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러나 가장 응대한 광경은 멀리 솟은 절벽이 그 음악을 메아리로 되울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자를 벗어 위로 던지며 열광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 뜨거운 열기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였고 어니스트의 마음에서도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그도 모자를 위로 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다. 미인 만세! 올드 스토니 피즈 만세! 그러나 어니스트는 아직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왔다. 왔어. 어니스트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외쳤다. 저기 좀 보라고. 올드 스토니 피즈 말이야. 저 산 위에 노인과 비교해봐. 마치 쌍둥이 같지 않아? 화려한 행렬 한가운데 네 마리의 흰말이 끄는 뚜껑 없는 사륜 마차가 달려왔다. 그 마차에는 유명한 정치가 올드 스토니 피즈가 벗어들고 앉아 있었다. 외인 만세, 올드 스토니 피즈 만세. 그러나 어니스트는 아직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니스트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외쳤다. 저기
저기 좀 보라고. 올드스토니 피즈 말이야. 저 산 위의 노인과 비교해봐. 마치 쌍둥이 같지 않아? 화려한 행렬 한가운데 네 마리의 흰말 이끄는 뚜껑 없는 사륜마차가 달려왔다. 그 마차에는 유명한 정치가 올드스토니 피즈가 모자를 벗어들고 앉아 있었다. 어때? 정말 대단하지? 어니스트의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금바의 얼굴이 이제야 짝을 만났군. 마차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을 보았을 때 어니스트는 산 위에 있는 얼굴과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흔하게 벗어진 이마나 그 밖에 얼굴 생김이 참으로 당당하고 힘차게 보여 마치 타이탄과 경쟁하려고 만들어진 전형적인 모습 같았다. 그러나 정치가의 얼굴에는 장엄함이나 미풍, 신과 같은 위대한 사랑의 표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산등성이의 그 얼굴은 그처럼 위대한 표정으로 빛나고 있으며 그것이 그 거대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물질에 정신적 영적인 표정을 부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치가에게는 그것이 원래부터 없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놀랄만한 품성을 타고난 이 정치가의 눈자 위에는 장난감에 실증난 아이나 대단한 능력을 지녔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지치고 우울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어니스트의 옆 사람은 팔꿈치로 그를 쿡쿡 찌르며 대답을 재촉했다. 어때? 어떤 것 같아? 이 사람이야말로 저 산 중턱의 노인과 똑같지 않아? 아니, 어니스트는 묵뚝뚝하게 대답했다. 조금도 닮지 않았어. 그래? 그렇다면 저 큰바의 얼굴에게 좀 미안한데 옆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올드스토니 피즈를 위하여 환호성을 올렸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아주 낙심해서 우울하게 그곳을 떠났다. 예언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 그는 슬펐다. 한편 기마대, 깃발, 음악, 사륜마차는 소란스러운 군중을 뒤로하고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먼지는 차츰 가라앉았다. 그리고 큰바의 얼굴이 수세기 동안 간직해온 장엄한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어니스트야, 나는 여기 있단다. 그 인자한 입술이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너보다 더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그러나 아직 지치지 않았다. 걱정 마라. 그 사람은 올 것이다. 세월은 덧없이 계속 흘러갔다. 이제 어니스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이마에는 점잖은 주름살이 잡히고 양쪽 뺨에는 고랑이 파였다. 그는 노인이 되었다. 헛되이 나이만 먹은 것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무성한 백발보다 풍부하고 지혜로운 생각이 들어있었다. 이마와 뺨의 주름살 역시 그동안 인생의 항로를 여행하며 겪은 시련을 통해 얻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니스트는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명예를 찾지도 원하지도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 명예가 그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그가 조용히 살고 있는 골짜기를 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학자들, 그리고 도시의 활발한 사람들까지 어니스트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멀리에서 찾아왔다. 그 순박한 농부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한 단계 높은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소문이 멀리 해외까지 퍼져갔다. 그의 사상은 책에서 얻어지지 않았지만 더 높은 음조를 지녔고 천사와 일상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듯한 조용하고 친근한 위험성이 있었다. 어니스트는 현인이든 정치가든 박애주의자든 방문객들을 타고난 자비로움과 성실성으로 맞이했으며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 가장 높고 깊은 곳에 간직했던 사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니스트의 얼굴은 자신도 모르게 빛을 발하여 그들을 부드러운 저녁빛처럼 비춰주었다.
그리하여 그와 대화했던 사람들은 그와 나눈 충실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명상에 잠긴 채 떠나갔다. 그들은 골짜기를 올라가다가 멈춰서서 큰바위 얼굴을 보고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뚜렷이 떠올리지 못했다. 어니스트가 그렇게 늙어가고 있을 무렵 자비로운 하느님의 섭리로 새로운 시인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 역시 그 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고장을 멀리 떠나 일생의 태반을 시끄러운 도시 속에 살면서 거기서 꿈같이 아름다운 음료를 쏟아놓고 있었다. 그는 또 장엄한 손가로 그 큰바위 얼굴을 찬미한 적도 있었다. 그것은 그 큰바위 얼굴에 웅대한 입으로 직접 읊조려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장엄한 시였다. 말하자면 이 천재는 하늘로부터 훌륭한 재능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가 산을 읊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산등성이에 한층 더 장엄함이 깃들고 그 산꼭대기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아름다운 호수를 노래하면 하늘이 그 호수에 미소를 던져 영원한 빛을 호수 위에 던지는 것 같았다. 망망대해를 읊으면 바다의 깊고 넓은 무시무시한 마음조차 그의 노래의 감동에 뛰노는 것 같다. 이 시인이 행복한 눈으로 세상을 축복하면 이 세상은 과거와 다른 더 훌륭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주물주는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그를 이 세상에 내려보낸 것이었다. 그 시인이 해석을 못해 조물주의 창조를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천지창조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그의 고향 사람들이 시의 주제일 때도 그 시는 여전히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일상적인 생활의 먼지로 더러워진 그 시인의 일상의 길을 지나가는 남녀, 그리고 그 길에서 놀았던 어린아이들이 시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는 그를 보노라면 영광을 느끼곤 했다. 또한 자연계의 모든 아름다움과 위험이 오로지 그 시인의 상상 속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침내 어니스트도 그 시인의 시를 구해서 읽게 되었다. 그는 늘 하루 일이 끝난 뒤에 자기 집 문 앞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 그 시들을 읽었다. 그 자리는 오랫동안 그가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영혼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는 그 시들을 읽으면서 그는 눈을 들어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큰 바위 얼굴 역시 인자하게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위대한 벗이여.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이 시연이야말로 당신을 닮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얼굴은 뭔가 미소를 짓는 것 같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한편 그 시인 역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어니스트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흠모하여 배우지 않은 지혜와 고상한 생활의 순수함이 잃지 않은 이 사람을 몹시 만나고 싶어 했다. 어느 여름 아침 그는 기차를 탔다. 그리고 며칠 후 어니스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역에서 내렸다. 전에 게더골드의 저택이었던 호텔이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가방을 든 채 어니스트의 집을 찾아가 거기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할 생각이었다. 문 앞에 가까이 가자 점잖은 노인이 책을 한 손에 들고 읽고 있었다. 노인은 책갈피에 손가락을 끼운 채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또 책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었다. 시인은 그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죄송하지만 댁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아시지요. 노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저 큰바의 얼굴이 저렇게 다정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아직 본 일이 없습니다. 시인은 그 노인, 즉 어니스트 옆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시인은 그 전에도 아주 재치있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어니스트처럼 자유자재로 사상과 감정이 우러나오고 소박한 말솜씨로 위대한 진리를 쉽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한편 어니스트는 시인이 마음속에서 쏟아낸 이야기로 오두막집 주위를 즐겁고 사색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고 동요되었다. 이 두 사람의 감정은 혼자서는 얻지 못했던 보다 심원한 것들을 서로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가락으로 화합하여 그 누구의 것이라 주장할 수도 없고 또한 자기 것으로 구분할 수도 없는 깊은 음악이 되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늘 가고는 싶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각의 전당으로 서로를 이끌고 들어갔는데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다. 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어니스트는 큰바의 얼굴 역시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굽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열심히 시인의 광채 있는 눈을 들여다보았다. 손님은 비범한 재주를 가지셨군요. 대체 누이십니까? 어니스트가 물었다. 시인은 어니스트가 읽고 있던 책을 가리켰다. 이 책을 읽으셨는지요? 그러면 저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어니스트는 다시 한번 전보다 더 진지하게 시인의 모습을 살폈다. 그런 다음 큰바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시인이 물었다. 저는 일생 동안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들을 읽으면서 이 시를 쓴 분이야말로 그 예언을 실현하는 분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인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제가 저 큰바의 얼굴과 닮기를 기대했던 말이로군요. 그런데 막상 보니 게더 골드나 올드 브러드 앤드 썬더, 올드 스토니 피즈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실망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역시 저보다 먼저 태어난 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게 들었을 뿐이네요. 정말 부끄럽고 슬픈 이야기지만 저는 저 인자하고 장엄한 얼굴에 비교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담긴 생각이 신성하지 않단 말씀입니까? 어니스트가 시집을 가리키며 물었다. 시인은 다시 말했다. 그 시에는 신의 뜻을 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천상에서 울리는 노래의 먼 메아리 정도는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니스트 씨, 제 생활은 저의 사상과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큰 꿈을 가졌으나 그것은 다만 꿈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잘것없고 천박한 현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작품들이 말하는 자연 속에 혹은 인생 속에 그 존재를 확실히 나타났다고 하는 장엄함이나 아름다움, 선한 가치에 대해 제 스스로 확신조차 못하는 일조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수한 선과 진리를 찾는 당신이 어찌 저에게서 저 큰바의 얼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슬프게 말했고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렸었다.
어니스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희질 무렵이 되자 어니스트는 오래전부터 하였던 대로 야외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와 시인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팔짱을 끼고 그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터였다. 뒤에는 잿빛 절벽이 솟아있고 그 앞으로 무성한 담쟁이 덩굴이 울퉁불퉁한 벼랑으로부터 줄기줄기 뻗어내려와 험상궂은 바위를 비단 휘장처럼 뒤덮고 있었다. 그 공터의 약간 높은 곳에 푸른 나뭇잎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장소가 있었다. 한 사람이 들어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몸짓으로 이야기할 만한 정도의 공간이었다. 어니스트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 연단에 들어가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설 사람은 서고 앉을 사람은 앉고 기댈 사람은 기대고 저마다 편한 자세로 그렇게 모여 있었다. 서산에 기울어가는 해는 그들의 모습을 비추고 햇빛이 잘 통하지 않는 고목이 울창한 어두운 숲에도 석양의 밝은 빛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또 다른 쪽을 바라보면 큰바위 얼굴이 언제나 변함없이 유쾌하고 장엄하면서도 인자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어니스트는 자기의 마음속 생각을 청중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자신의 사상과 일치되어 힘이 있었다. 그의 사상은 자기의 일상생활과 조화되어 현실성과 깊이가 있었다.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생명의 부르짖음이었다. 그 속에는 착한 행위와 신성한 사랑으로 된 그의 일생이 녹아 있었던 것이다. 마치 아름답고 순결한 진주가 그의 소중한 생명수에 녹아 들어간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시인은 어니스트의 인격과 품격이 자기가 쓴 그 어느 시보다 더 고상하고 우아하다고 느꼈다. 그는 눈물 머금은 눈으로 그 존엄한 사람을 우러러보았다. 온화하고 다정하고 생각이 깊은 얼굴에 백발이 흩어진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예언자와 성자다운 모습이라고 시인은 혼자 생각하였다. 저 멀리 서쪽으로 기우는 태양의 황급빛 속에 큰바의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 주위를 둘러싼 흰 구름은 어니스트의 이마를 덮고 있는 백발처럼 보였다. 그 광대하고 자비로운 모습은 온 세상을 감싸 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어니스트의 얼굴은 그가 말하고자 했던 생각에 일치되어 자비심 섞인 장엄한 표정을 지었다. 시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팔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보시오! 보란 말이에요!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바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니스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언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할 말을 마친 어니스트는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 큰바위 얼굴 같은 용모를 가지고 빨리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것이었다. 큰바위 얼굴, 나다니엘 호선. 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자기네 오두막집 문 앞에 앉아 큰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큰바위 얼굴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햇빛에 비쳐 그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런데 그 큰바위 얼굴이란 대체 무엇인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하나 있었다.
그곳은 넓은 골짜기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 사는 순박한 사람들 중에는 가파른 산등석이에 빽빽한 수풀에 둘러싸인 곳에 통나무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골짜기로 내리뻗은 비탈이나 평지의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지으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다른 곳에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급류를 이용해 방직 공정의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아무튼 이 골짜기에는 주민들도 많고 사는 모양새도 가지각색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 큰바위 얼굴에 대해 어떤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위대한 자연 현상에 대해 유난히 감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큰바위 얼굴은 자연의 장엄한 장난으로 빚어진 작품이었다. 그것은 사실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절벽 위에 얹어진 몇 개의 바위돌이었다. 마치 타이탄 같은 엄청난 거인이 절벽에 자신의 얼굴을 조각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널찍한 아치형 머리는 높이가 30여 미터나 되고 게으름한 콧날에 넓은 입술. 만약 그 우람한 입술이 열려 말을 한다면 골짜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둥 소리처럼 울릴 것 같았다. 아주 가까이 가보면 그 거대한 얼굴의 형체는 사라지고 커다란 바위들이 마치 폐허에 있는 것처럼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포개져 있는 것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서 바라보면 그 신기한 형상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욱더 사람의 얼굴과 비슷해져 본래의 거룩한 형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희미해질 만큼 멀어지면 큰바위 얼굴은 안개와 구름에 둘러싸여 정말 살아있는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이곳 아이들이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자라나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그 얼굴은 생김이 숭고하고 웅장한 데다 표정이 다정스러워 마치 그 애정 속에 온 인류를 포옹하고도 남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저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이 되는 셈이었다. 이 골짜기의 토지가 기름진 곳도 언제나 구름을 찬란하게 꾸미고 정다움을 햇빛 속에 펼치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 자비로운 표정의 얼굴 덕분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여기서 아이는 말했다. 그때 그 타이탄 같은 얼굴이 그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주는 것만 같았다. 저 큰바위 얼굴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친절해 보이니 목소리도 틀림없이 듣기 좋을 거예요. 만약 제가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 그를 무척 좋아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예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저것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란다. 어떤 예언인데요, 엄마? 어서 그 이야기 좀 해줘요. 어니스트는 그 어머니를 졸랐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 역시 어니스트보다 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로 옛날에 이 골짜기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 조상들에 의하면 그 이야기를 맨 처음 들려준 것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의 도랑거림, 나무끝을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이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의 요지는 어느 땐가
장차 이 골짜기 근처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고상한 인물이 될 운명을 타고날 것이며 어른이 되면서 점점 얼굴이 큰바위 얼굴을 닮아간다는 것이었다. 아직도 많은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아주 열렬한 희망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오래된 예언을 믿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믿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려왔지만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 예언은 그저 허황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어니스트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제가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어요. 애정이 많고 생각이 깊은 어니스트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커다란 소망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뒤에 어니스트는 언제나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 큰바위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오두막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그의 조그마한 손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행복하면서도 가끔 생각에 잠기곤 하는 아이에서 점점 부드럽고 조용하고 겸손한 소년으로 자라났다. 곁에서 일을 하느라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유명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소년들보다 더 총명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어니스트에게는 선생님이 없었다. 선생님이 있다면 바로 저 큰바위 얼굴뿐이었다. 어니스트는 하루의 일을 끝내고 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곤 했다. 그러면 그 큰바위 얼굴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신이 보내는 존경의 눈빛에 응답하여 친절과 격려의 미소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 큰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에게만 더 친절하게 비칠 리는 없다. 그렇다고 어린 어니스트의 생각이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 사실 믿음이 깊고 순진한 그의 마음은 그 맑은 심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만이 유독 두터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무렵 그 분지 일대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것처럼 큰바위 얼굴과 닮은 위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러 해 전에 한 젊은이가 이 골짜기를 떠나 멀리 떨어진 어떤 항구로 가서 돈을 좀 벌어 가기를 했다. 그의 이름은 본명인지 아니면 그의 습관과 성공으로부터 얻어진 별명인지 알 수 없으나 게더 골드, 황금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었다. 어쨌든 그 젊은이는 빈틈없고 민첩한 데다 하늘이 주신 비상한 재능, 즉 사람들이 흔히 재수라고 부르는 행운 덕분에 대단한 거상이 되었고 수많은 선박을 소유하게 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오로지 산더미같이 재산을 축적한 이 사람에게 한 무더기에 불을 더 얹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북쪽의 추운 지방에서는 그에게 모피를 보냈다. 열대의 아프리카에서는 그를 위해 강에 있는 사금을 채취했고 산림에서는 거대한 코끼리의 상아를 수집했다. 동방에서는 그에게 값진 숄과 향료, 차, 광채나는 다이아몬드와 순백으로 빛나는 커다란 진주를 보내왔다. 땅에 뒤질세라 바다에서는 거대한 고래를 바쳤는데 게더골드는 그 기름을 팔아 이익을 냈다. 본래의 상품이 무엇이든 게더골드의 손이 닿기만 하면 그것은 황금이 되었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처럼 그의 손가락이 닿기만 하면 무엇이든 즉시 번쩍거리고 노란빛을 띠면서 황금으로 변하거나 동전 무더기가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재산을 계산하는 데만도 오랜 시일이 걸릴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자기 같은 백만장자가 살기에 적합한 궁궐 같은 집을 짓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유능한 목수를 보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이 골짜기 일대에는 게도골드야말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언 속의 인물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얼굴 생김이 큰바위 얼굴 그대로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지금까지 그의 아버지가 살던 초라한 농가터에 마치 요술로 만들어진 것처럼 웅장한 건물이 세워진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소문이 거짓없는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대리석으로 된 외백은 눈이 부시도록 희어 마치 게더골드가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재주를 선물로 받기 이전인 어린 시절에 눈으로 빚어 만든 볼품없는 집처럼 건물 전체가 햇빛 속에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그 건물에는 높은 기둥으로 받쳐진 화려한 장식의 현관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들여온 알록달록한 나무로 만든 높은 문에 은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으리으리한 각방의 창문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하나의 거대한 판유리로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투명하고 깨끗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저택의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집에서는 쇠나 구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 집에서는 은이나 금이라는 것과 특히 게리골드의 침실은 너무 반짝거려 보통 사람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라는 그럴싸한 소문이 돌았다. 드디어 저택이 완성되자 가구상들이 어마어마한 가구들을 실어왔다. 그리고 게더골드의 선발대인 한 무리의 흑인과 백인 하인들이 도착했다. 정작 당사자인 게더골드는 해가 질 무렵에나 도착할 예정이었다. 어니스트는 예언이 말하는 위대하고 고귀한 인물이 드디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설레었다. 어니스트는 어린 마음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게도골드가 곧 자선의 천사가 되어 큰바위 얼굴의 미소처럼 너그럽고 자비롭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니스트는 믿음과 희망에 가득 차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며 이제 상등성이에 있는 경이로운 모습과 똑같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그는 늘 하듯 큰바위 얼굴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아 줄 것이라 상상하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빠르게 달려오는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야, 오신다! 게더골드가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외쳤다. 위대한 게더골드 씨가 오셨다! 길모퉁이를 돌아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속력을 내어 달려왔다. 마차 안에서 밖으로 조금 얼굴을 내민 것은 조그마한 늙은이였다. 그의 피부는 마치 자신의 마이다스 손으로 빚어 만든 것처럼 누른 빛이었다. 이마는 좁고 작았다. 매서운 눈가에는 쭈글쭈글한 잔주름이 잡혔으며 얇은 입술은 꼭 다물고 있어 더욱더 얇게 보였다. 큰바위 얼굴과 똑같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옛날 예언은 사실이다. 마침내 위대한 인물이 우리에게 오셨다! 어니스트는 어리둥절했다.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옛날 사람들이 예언한 얼굴과 똑같다고 믿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 길가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며 멀리서부터 흘러들어온 늙은 거지 한 사람과 어린 거지들이 있었다. 이 불쌍한 거지는
마차가 지나갈 때 손을 내밀어 슬픈 목소리로 구걸을 했다. 누런 손이 엄청난 재물을 긁어모은 바로 그 손. 그 누런 손이 마차 창문 밖으로 손 쑥 나오더니 동전 몇 잎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것으로 볼 때 이 인물을 게더골드라고 부르는 것도 그럴싸하지만 스캐터코퍼, 동전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굳은 믿음으로 진지하게 외쳤다. 금바이 얼굴과 똑같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낙심하여 주름살이 많이 잡히고 영악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얼굴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산둥성이를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맑고 빛나는 얼굴이 주위의 안개에 가려져 막 지려는 햇빛을 받고 있었다. 그 형상은 어니스트의 마음을 한없이 즐겁게 했다. 그 후덕한 입술이 무슨 말인가를 그에게 들려주는 것 같았다. 그는 반드시 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는 꼭 올 것이다. 세월은 흘러갔다. 어니스트는 이제 소년이 아니었다. 젊은이가 되었다. 그는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니스트의 일상생활에는 그 일대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유달리 다른 점이 없었던 것이다. 그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도 하루의 일을 마치고 혼자 떨어져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명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부지런하고 친절하며 사람이 좋은 데다 자기가 할 일은 어김없이 했으므로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이 그의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며 큰바위 얼굴에 나타난 고상한 감정이 이 젊은이의 가슴에 풍성한 애정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어니스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넓고 깊은 인정미를 갖고 있었다. 큰바의 얼굴은 어니스트에게서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었다. 또한 어니스트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경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어니스트 자신도 들판에서 난로가에서 그리고 그가 혼자 깊이 생각에 잠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것보다 더 품격이 높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오래된 예언을 들려주시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순박했다. 그는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왜 그것과 똑같이 생긴 살아있는 사람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게더골드는 죽어 땅에 묻혔다. 이상한 것은 그의 육체이자 영혼이나 마찬가지였던 그 많던 재산이 그의 생전에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다. 죽을 때쯤 그에게는 쭈글쭈글하고 누런 살갗으로 덮인 해골이나 마찬가지인 육체만 남았던 것이다. 그의 황금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제야 그 거덜난 상인의 천박한 얼굴과 산 위에 있는 장엄한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헤드골드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이미 그를 존경하지 않았으며 그가 죽은 뒤에는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때는 그가 지은 장엄한 궁전과 관련하여 그의 기억이 떠올려졌는데 그의 집은 오래전에 매년 여름마다 큰바위 얼굴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로 바뀌어 있었다. 그렇게 게더골드는 평판이 나빠진 채로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사라졌고 아직 예언 속의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골짜기 태생으로 아주 오래전에 군대에 들어가 수많은 격전을 거친 끝에 저명한 장군이 된 사람이 있었다. 본명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병영이나 전쟁터에서는 그를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피비린내 나고 천둥과 같은 노인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다.
이 백전의 용사도 이제는 노령과 상처로 몸이 허약해지고 오랫동안 들어왔던 북소리나 나팔소리 등으로 요란한 군대 생활에 너덜머리가 났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편히 쉬고 싶다는 희망을 발표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골짜기의 사람들은 축포와 공식적인 만찬으로 그 유명한 장군을 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열광적으로 드디어 그 큰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단언했다. 올드 브러드 앤드 썬더의 부관이 그 골짜기를 통과하여 여행을 하다가 그 흡사함의 감탄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장군의 어린 시절 친구들은 그 장군이 어릴 때부터 큰바위 얼굴을 많이 닮았는데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라고 맹세하며 증언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골짜기의 흥분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올드 브러드 앤드 썬더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큰 잔치가 벌어지던 날, 어니스트는 골짜기 사람들과 함께 일을 멈추고 향연이 벌어지는 숲으로 갔다. 그가 다가가자 배틀브라스트 목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그들 앞에 놓인 좋은 것들과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지킨 그 유명한 친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있었다. 식탁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트여 있는 동쪽 숲 사이로 멀리 큰 바위 얼굴이 보였다. 워싱턴 가문의 유품인 장군의 의자 위에는 초록빛 나무가지와 풍성하게 엮은 월계수아치,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나라의 국기가 펼쳐 있었다. 어니스트는 멀리서라도 그 유명한 손님을 보고 싶어 발꿈치를 치켜들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축사와 연설, 장군의 입에서 흘러나올 답사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식탁 주위로 몰려들었고 군대는 호위병의 직책을 다하느라 총검으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밀어댔다. 그 바람에 원래 성품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어니스트는 뒷전으로 밀려나 올드 브러드 앤드 썬더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큰바위 얼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큰바위 얼굴은 전과 마찬가지로 성실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친구를 대하듯 다정히 어니스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 전쟁 영웅의 얼굴과 멀리 산둥성이의 얼굴을 비교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손에 박은 것처럼 똑같은 얼굴이야. 한 남자가 기뻐 날뛰면서 외쳤다. 영락없이 닮았군. 바로 그 얼굴이야.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담담하다. 마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가 커다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은걸? 세 번째 사람도 이렇게 외쳤다. 아무렴 당연하지. 장군이야말로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인물일세. 그 세 사람은 함께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소리가 군중에게 전파처럼 퍼져서 수천의 입으로부터 큰 고함 소리를 일으키고 그 고함 소리는 산을 지나 수마일이나 올라 퍼졌다. 그리하여 그것은 마치 큰바위 얼굴이 천둥 같은 숨결로 고함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말들과 전폭적인 영광이 어니스트의 호기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이제야 큰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 나타났구나 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니스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는 인물로 지혜를 전하고 선을 행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리라고 상상했다. 장군이다! 장군이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쉿! 조용히 하시오. 이제 장군이 연설을 할 겁니다. 그 말대로 식탁이 치워지고 박수갈채 속에 장군의 건강을 기원한 축배가 올려진 뒤에 장군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말이 이어졌다. 어니스트는 그를 보았다.
그는 빳빳하게 수놓은 옷깃에 두 개의 번쩍거리는 견장을 달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푸른 월계수 나뭇가지가 얽혀 아치 모양을 이루고 깃발이 그의 이마에 그늘을 들이듯 늘어져 있었다. 그와 동시에 숲이 트인 곳으로 멀리 큰바위 얼굴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장군과 큰바위 얼굴 사이에는 사람들의 증언처럼 정말 닮은 구석이 있었을까? 어니스트는 그런 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수많은 격정과 온갖 통상에 찌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정력이 넘쳐 흐르고 강철 같은 의지가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선량한 지혜와 깊고 넓고 따뜻한 자애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큰바의 얼굴은 준엄한 표정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분명 더 온화한 빛이 있어 그 표정을 녹여내고 있었다. 예언이 말하는 그 인물이 아니다. 어니스트는 그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안개가 먼 산둥성이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바위 얼굴에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인자하면서도 위험이 있어 마치 거대한 천사가 산속에 앉아 황금과 자주색의 구름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어니스트는 그것을 보면서 입술에 움직임은 없지만 광채가 나면서 미소가 얼굴 전체에 빛나고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어니스트와 큰바위 얼굴 사이를 맴도는 옅은 안개 속에 녹아든 석양 때문이었을 것이다. 큰바의 얼굴은 여전히 어니스트가 바라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듯 희망을 가득 품게 만드는 것이었다. 걱정하지 마라, 어니스트. 큰바의 얼굴은 속삭이듯 말했다. 걱정 마라. 어니스트, 그는 올 것이다. 또다시 평온한 가운데 여러 해가 흘렀다. 어니스트는 아직 자기가 태어난 그 골짜기에 살고 있었고, 그도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별로 대단치는 않지만 그의 존재는 차츰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 그는 지금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여전히 순박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껴왔다. 또한 생애의 가장 좋은 시절 대부분을 인류를 위해 뭔가 훌륭한 일을 해보겠다는 거룩한 희망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천사들과 이야기하고 자신도 모르게 천사들의 지혜를 일부 전달받은 것 같았다. 일상생활에서의 그의 고요하고 사려 깊은 자애심은 가는 곳마다 푸른 초원을 만드는 잔잔한 시냇물처럼 보였다. 그 겸손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 세상은 나날이 더 좋아졌다. 그는 자기가 가는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며 이웃에게 항상 축복을 베풀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선교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의 맑고 높고 순박한 사상은 소리 없이 그의 덕행으로 나타나곤 했으며 또한 그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가 토해내는 진리는 듣는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고 새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곤 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 이웃 사람이요. 가까운 친구인 어니스트가 뭔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더구나 어니스트 자신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마치 개울물의 속삭임처럼 그의 입에서는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말해보지 못한 깊은 사상이 술술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냉정을 되찾자 그들은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의 험상궂은 인장과 산위에 있는 자비로운 얼굴과는 비슷한 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시 어떤 저명한 정치가의 넓은 어깨 위에 큰바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심지어 신문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기사들이 실리기도 했다. 게더골드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와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에서 태어난 그 정치가는 일찍이 그 이 고정을 떠나 법률과 정치 업무를 해왔다. 그는 부자의 재산과 군인의 칼 대신 오직 한 개의 혀를 가졌을 뿐이었지만 그 혀는 앞에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다. 그는 웅변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무엇을 말하든 청중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런 것도 옳다고 여기고 정당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욱한 안개를 일으켜 대자연의 햇빛을 무색하게 할 수도 있을 지경이었다. 그의 웅변은 때로는 천둥과도 같이 으르렁대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달콤한 음악처럼 속삭이기도 했다. 그것은 사나운 질풍처럼 휘몰아치는가 하면 평화로운 노래이기도 했다.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니지만 그는 혀속에 심장을 지니고 있는 듯하였다.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재주를 이용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혀가 말하는 소리는 각 나라의 정부와 여러 왕들의 조정에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온 세계의 명성을 떨친 뒤 마침내 그의 웅변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설복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추종자들은 그와 큰바의 얼굴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올드 스토니 피즈, 늙은 바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정치 생명에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교황의 경우처럼 본명 이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도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의 동료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그는 자기 고향인 그 골짜기를 방문하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으며 그 지역을 지나는 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유명한 정치가를 맞이하기 위해 성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주 경계선에서부터 기마 행렬이 그를 맞이했고 사람들은 빠짐없이 이를 쉬고 길가에 모여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하였다. 그들 중에는 어니스트도 있었다. 이미 두 번이나 실망을 했지만 그는 희망과 믿음에 찬 성격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은 무엇이든 믿으려 하는 사람이었다. 늘 마음이 열려있던 그는 전과 다름없이 쾌활하게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보러 갔다. 말굽소리도 요란하게 기마 행렬이 달려왔다. 하지만 먼지가 어찌나 요란하게 일어나는지 어니스트는 그 올드 스토니 피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제복을 입은 민병대 장교, 의회 의원, 지방판사, 신문 편집인 같은 이웃 유지들은 모두 말을 타고 있었고 수많은 농부들도 좋은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실로 대단한 장관이었다. 특히 기마대 위로 수많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는데 몇 개의 깃발에는 그 유명한 정치가와 큰바의 얼굴이 마치 형제처럼 웃고 있는 커다란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이 믿을 만하다면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즐거운 일에는 의뢰 그렇듯 악대 역시 빠지지 않았다. 악대는 커다란 승리의 곡조를 연주하여 온 산에 드높이 울려 메아리치게 만들었다. 하늘을 타고 들려오는 그 황홀한 음악 소리에 골짜기 구석구석에 있는 산머리나 계곡이 모두 이 유명한 손님을 환영하여 목청을 높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악대가 연주하는 감격적인 음악의 우렁찬 메아리가 골짜기에 퍼져 구석구석까지 저명한 손님을 환영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러나 가장 응대한 광경은 멀리 솟은 절벽이 그 음악을 메아리로 되울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자를 벗어 위로 던지며 열광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 뜨거운 열기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였고 어니스트의 마음에서도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그도 모자를 위로 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다. 미인 만세! 올드 스토니 피즈 만세! 그러나 어니스트는 아직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왔다. 왔어. 어니스트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외쳤다. 저기 좀 보라고. 올드 스토니 피즈 말이야. 저 산 위에 노인과 비교해봐. 마치 쌍둥이 같지 않아? 화려한 행렬 한가운데 네 마리의 흰말이 끄는 뚜껑 없는 사륜 마차가 달려왔다. 그 마차에는 유명한 정치가 올드스토니 피즈가 벗어들고 앉아 있었다. 웨인 만세, 올드스토니 피즈 만세. 그러나 어니스트는 아직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니스트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외쳤다. 저기 좀 보라고. 올드스토니 피즈 말이야. 저 산 위의 노인과 비교해봐. 마치 쌍둥이 같지 않아? 화려한 행렬 한가운데 네 마리의 흰말이 끄는 뚜껑 없는 사륜 마차가 달려왔다. 그 마차에는 유명한 정치가 올드스토니 피즈가 모자를 벗어들고 앉아 있었다. 어때? 정말 대단하지? 어니스트의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금바의 얼굴이 이제야 짝을 만났군. 마차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을 보았을 때 어니스트는 산 위에 있는 얼굴과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흔하게 벗어진 이마나 그 밖에 얼굴 생김이 참으로 당당하고 힘차게 보여 마치 타이탄과 경쟁하려고 만들어진 전형적인 모습 같았다. 그러나 정치가의 얼굴에는 장엄함이나 미풍, 신과 같은 위대한 사랑의 표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산등성이의 그 얼굴은 그처럼 위대한 표정으로 빛나고 있으며 그것이 그 거대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물질에 정신적 영적인 표정을 부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치가에게는 그것이 원래부터 없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놀랄만한 품성을 타고난 이 정치가의 눈자 위에는 장난감에 실증난 아이나 대단한 능력을 지녔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지치고 우울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어니스트의 옆 사람은 팔꿈치로 그를 쿡쿡 찌르며 대답을 재촉했다. 어때? 어떤 것 같아? 이 사람이야말로 저 산 중턱의 노인과 똑같지 않아? 아니, 어니스트는 묵뚝뚝하게 대답했다. 조금도 닮지 않았어. 그래? 그렇다면 저 큰바의 얼굴에게 좀 미안한데 옆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올드스톤이 피즈를 위하여 환호성을 올렸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아주 낙심해서 우울하게 그곳을 떠났다. 예언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 그는 슬펐다. 한편 기마대, 깃발, 음악, 사륜마차는 소란스러운 군중을 뒤로하고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먼지는 차츰 가라앉았다. 그리고 큰바의 얼굴이 수세기 동안 간직해온 장엄한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어니스트야, 나는 여기 있단다. 그 인자한 입술이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너보다 더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그러나 아직 지치지 않았다. 걱정 마라. 그 사람은 올 것이다. 세월은 덧없이 계속 흘러갔다. 이제 어니스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이마에는 점잖은 주름살이 잡히고 양쪽 뺨에는 고랑이 파였다. 그는 노인이 되었다. 헛되이 나이만 먹은 것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무성한 백발보다 풍부하고 지혜로운 생각이 들어있었다. 이마와 뺨의 주름살 역시 그동안 인생의 항로를 여행하며 겪은 시련을 통해 얻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니스트는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명예를 찾지도 원하지도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 명예가 그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그가 조용히 살고 있는 골짜기를 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학자들,
그리고 도시의 활발한 사람들까지 어니스트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멀리에서 찾아왔다. 그 순박한 농부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한 단계 높은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소문이 멀리 해외까지 퍼져갔다. 그의 사상은 책에서 얻어지지 않았지만 더 높은 음조를 지녔고 천사와 일상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듯한 조용하고 친근한 위험성이 있었다. 어니스트는 현인이든 정치가든 박애주의자든 방문객들을 타고난 자비로움과 성실성으로 맞이했으며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 가장 높고 깊은 곳에 간직했던 사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니스트의 얼굴은 자신도 모르게 빛을 발하여 그들을 부드러운 저녁빛처럼 비춰주었다. 그리하여 그와 대화했던 사람들은 그와 나눈 충실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명상에 잠긴 채 떠나갔다. 그들은 골짜기를 올라가다가 멈춰서서 큰바위 얼굴을 보고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뚜렷이 떠올리지 못했다. 어니스트가 그렇게 늙어가고 있을 무렵 자비로운 하느님의 섭리로 새로운 시인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 역시 그 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고장을 멀리 떠나 일생의 태반을 시끄러운 도시 속에 살면서 거기서 꿈같이 아름다운 음료를 쏟아놓고 있었다. 그는 또 장엄한 손가로 그 큰바위 얼굴을 찬미한 적도 있었다. 그것은 그 큰바위 얼굴에 웅대한 입으로 직접 읊조려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장엄한 시였다. 말하자면 이 천재는 하늘로부터 훌륭한 재능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가 산을 읊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산등성이에 한층 더 장엄함이 깃들고 그 산꼭대기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아름다운 호수를 노래하면 하늘이 그 호수에 미소를 던져 영원한 빛을 호수 위에 던지는 것 같았다. 망망대해를 읊으면 바다의 깊고 넓은 무시무시한 마음조차 그의 노래의 감동에 뛰노는 것 같다. 이 시인이 행복한 눈으로 세상을 축복하면 이 세상은 과거와 다른 더 훌륭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주물주는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그를 이 세상에 내려보낸 것이었다. 그 시인이 해석을 못해 조물주의 창조를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천지 창조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그의 고향 사람들이 시의 주제일 때도 그 시는 여전히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일상적인 생활의 먼지로 더러워진 그 시인의 일상의 길을 지나가는 남녀, 그리고 그 길에서 놀았던 어린아이들이 시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는 그를 보노라면 영광을 느끼곤 했다. 또한 자연계의 모든 아름다움과 위험이 오로지 그 시인의 상상 속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침내 어니스트도 그 시인의 시를 구해서 읽게 되었다. 그는 늘 하루 일이 끝난 뒤에 자기 집 문 앞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 그 시들을 읽었다. 그 자리는 오랫동안 그가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영혼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는 그 시들을 읽으면서 그는 눈을 들어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큰 바위 얼굴 역시 인자하게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위대한 벗이여.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이 시연이야말로 당신을 닮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얼굴은 뭔가 미소를 짓는 것 같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한편 그의 시인 역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어니스트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흠모하여 배우지 않은 지혜와 고상한 생활의 순수함이 일치하는 이 사람을 몹시 만나고 싶어 했다. 어느 여름 아침, 그는 기차를 탔다. 그리고 며칠 후 어니스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역에서 내렸다. 전에 게더골드의 저택이었던 호텔이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가방을 든 채 어니스트의 집을 찾아가 거기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할 생각이었다. 문 앞에 가까이 가자 점잖은 노인이 책을 한 손에 들고 읽고 있었다. 노인은 책갈피에 손가락을 끼운 채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고 또 책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었다. 시인은 그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죄송하지만 댁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노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저 큰바의 얼굴이 저렇게 다정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아직 본 일이 없습니다. 시인은 그 노인, 즉 어니스트 옆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시인은 그 전에도 아주 재치있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어니스트처럼 자유자재로 사상과 감정이 우러나오고 소박한 말솜씨로 위대한 진리를 쉽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한편 어니스트는 시인이 마음속에서 쏟아낸 이야기로 오두막집 주위를 즐겁고 사색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고 동요되었다. 이 두 사람의 감정은 혼자서는 얻지 못했던 보다 심원한 것들을 서로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가락으로 화합하여 그 누구의 것이라 주장할 수도 없고 또한 자기 것으로 구분할 수도 없는 기쁜 음악이 되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늘 가고는 싶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각의 전당으로 서로를 이끌고 들어갔는데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다. 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어니스트는 큰바의 얼굴 역시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굽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열심히 시인의 광채 있는 눈을 들여다보았다. 손님은 비범한 재주를 가지셨군요. 대체 누이십니까? 어니스트가 물었다. 시인은 어니스트가 읽고 있던 책을 가리켰다. 이 책을 읽으셨는지요? 그러면 저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어니스트는 다시 한번 전보다 더 진지하게 시인의 모습을 살폈다. 그런 다음 큰바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음,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시인이 물었다. 저는 일생 동안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들을 읽으면서 이 시를 쓴 분이야말로 그 예언을 실현하는 분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인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제가 저 큰바의 얼굴과 닮기를 기대했던 말이로군요. 그런데 막상 보니 게더 골드나 올드 브러드 앤드 썬더, 올드 스토니 피즈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실망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역시 저보다 먼저 태어난 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게 들었을 뿐이네요. 정말 부끄럽고 슬픈 이야기지만 저는 저기 저 인자하고 장엄한 얼굴에 비교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담긴 생각이 신성하지 않단 말씀입니까? 어니스트가 시집을 가리키며 물었다. 시인은 다시 말했다. 그 시에는 신의 뜻을 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천상에서 울리는 노래의 먼 메아리 정도는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니스트 씨, 제 생활은 저의 사상과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큰 꿈을 가졌으나 그것은 다만 꿈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잘것없고 천박한 현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작품들이 말하는 자연 속에 혹은 인생 속에 그 존재를 확실히 나타났다고 하는 장엄함이나 아름다움, 선한 가치에 대해 제 스스로 확신조차 못하는 일조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수한 선과 진리를 찾는 당신이 어찌 저에게서 저 큰바의 얼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슬프게 말했고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어니스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희질 무렵이 되자 어니스트는 오래전부터 하였던 대로 야외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와 시인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팔짱을 끼고 그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터였다. 뒤에는 잿빛 절벽이 솟아있고 그 앞으로 무성한 담쟁이 덩굴이 울퉁불퉁한 벼랑으로부터 줄기줄기 뻗어내려와 험상궂은 바위를 비단 휘장처럼 뒤덮고 있었다. 그 공터의 약간 높은 곳에 푸른 나뭇잎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장소가 있었다. 한 사람이 들어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몸짓으로 이야기할 만한 정도의 공간이었다. 어니스트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 안단에 들어가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설 사람은 서고 앉을 사람은 앉고 기댈 사람은 기대고 저마다 편한 자세로 그렇게 모여 있었다. 서산에 기울어가는 해는 그들의 모습을 비추고 햇빛이 잘 통하지 않는 고목이 울창한 어두운 숲에도 석양의 밝은 빛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또 다른 쪽을 바라보면 큰바의 얼굴이 언제나 변함없이 유쾌하고 장엄하면서도 인자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어니스트는 자기의 마음속 생각을 청중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자신의 사상과 일치되어 힘이 있었다. 그의 사상은 자기의 일상생활과 조화되어 현실성과 깊이가 있었다.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생명의 부르짖음이었다. 그 속에는 착한 행위와 신성한 사랑으로 된 그의 일생이 녹아 있었던 것이다. 마치 아름답고 순결한 진주가 그의 소중한 생명수에 녹아 들어간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시인은 어니스트의 인격과 품격이 자기가 쓴 그 어느 시보다 더 고상하고 우아하다고 느꼈다. 그는 눈물 머금은 눈으로 그 존엄한 사람을 우러러보았다. 온화하고 다정하고 생각이 깊은 얼굴에 백발이 흩어진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예언자와 성자다운 모습이라고 시인은 혼자 생각하였다. 저 멀리 서쪽으로 기우는 태양의 황급빛 속에 큰바의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 주위를 둘러싼 흰 구름은 어니스트의 이마를 덮고 있는 백발처럼 보였다. 그 광대하고 자비로운 모습은 온 세상을 감싸 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어니스트의 얼굴은 그가 말하고자 했던 생각에 일치되어 자비심 섞인 장엄한 표정을 지었다. 시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팔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보시오! 보란 말이에요.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바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니스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언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할 말을 마친 어니스트는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같은 용모를 가지고 빨리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것이었다.